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 오후 진행을 맡은 정현욱입니다. 재난방송 주간방송사인 KBS는 오늘부터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체제로 뉴스 전체를 일원화해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후에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하는 확진자 현황과 상태, 그리고 오후 5시 발표되는 추가 확진 통계 등을 신속히 보도하고 전문가와 함께 쉽고 깊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또 KBS만의 전국 네트워크망을 활용해서 구체적인 지역별 현황과 지자체 대책 등 실생활에 가장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모두가 일상에서 코로나19와 싸워야 하는 지금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뉴스 KBS 통합 뉴스룸이 쉼 없이 채워드리겠습니다. 오후 뉴스 시작합니다. 네, 어제 하루 늘어난 코로나19 확진자 516명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5,300명을 넘었습니다. 90%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어제 하루 4명 늘어서 모두 32명,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가 해제된 환자는 어제 하루 7명 늘어서 모두 41명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11조 7천억 원 규모로 메르스 때보다 규모가 더 큰데 방역체계 보강과 의료기관 소상공인 지원 등에 쓰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오수호 기자입니다. 정부가 편성한 추경 규모는 11조 7천억 원, 5년 전 메르스 때보다 1천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부족한 세금 수입 메꾸는 돈을 빼고 실제 지출되는 돈만 보면 8조 5천억 원으로 메르스 때보다 2조 3천억 원이 더 많습니다. 먼저 방역 체계를 보강하는 데 2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부족한 음압병실과 구급차를 확충하고 감염병 전문 병원과 신종 바이러스 연구소도 설립합니다. 방역 때문에 손해가 난 의료기관의 손실을 메꾸는 동시에 별도 자금을 지원하고 격리 치료자의 생활비 지원 등에도 쓰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돕는 데는 2조 4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각종 기금에 돈을 투입해 대출과 보증 규모를 늘리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융자 규모를 2조 원, 기업은행을 통한 초저금리 대출도 2조 원 확대합니다. 대구 경북 기업과 수출기업 등을 위한 보증 지원도 3조 원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과 자녀를 둔 가정 지원 등 민생 고용 안정 지원에는 3조 원이 배정됐습니다. 기초생활급여를 받거나 아동수당을 받는 가구에 넉 달 동안 지역사랑 상품권을 제공합니다. 고효율 가전제품 사면 가격의 10%를 돌려주는 사업과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에도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 밖에 지역에서 피해 지원과 초중고등학교 방역에 사용하도록 8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이런 추경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내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해외에서 한국인이 격리되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이 대부분인데 때문에 외교부가 이르면 내일 신속 대응팀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수도꼭지에서 녹물이 흘러나오고 바닥과 환풍구도 때가 가득합니다. 우리 국민이 중국 항저우 공항에 내리자마자 격리된 호텔입니다. 녹물 나오는 그 물을 끓여 먹으라 그랬었어요. 처음에 호텔 격리하는 그 사람들이 3일 정도 히터가 안 나와가지고 조금 고생하다가 이렇게 코로나19로 해외에 격리된 한국인은 1,200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이 960여 명, 베트남에 270여 명이 격리돼 대부분을 차지했고 러시아와 카타르, 인도 등에서도 발이 묶였습니다. 여행 목적보다는 해당국에 거주하거나 사업차 방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는 이르면 내일 신속 대응팀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온 외교부 직원만 신속 대응팀으로 파견하고 대신 이들은 중국과 베트남에서 별도로 격리시키지 않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외교부는 또 한국의 방역 노력을 알리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주한 외교단을 상대로 다시 한번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아랍에미리트와 뉴질랜드, 몰디브 등이 한국 정부의 설득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했다며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주 노선에 적용한 항공기 탑승 전 발열 검사를 다른 노선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한국에서의 입국을 막는 지역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입국 제한 지역은 입국 금지 38곳을 비롯해 격리 조치 36곳, 검역 강화 31곳 등 모두 105곳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네, 오후 첫 번째 브리핑은 중앙방역대책본부죠. 잠시 뒤 생중계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전까지 도움 말씀 주실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또 이충원 의학전문기자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일단 오늘 확진 현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516명이 늘어서 5,328명입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공식 통계는 32명인데 오늘 새벽에 대구에서 67세 여성이 코로나19 감염된 상태에서 폐렴으로 숨졌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는 한 명 늘어서 33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48명이 퇴원을, 그러니까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상태입니다. 이게 검사 중인 사람이 좀 감소했다던데 이게 좀 의미가 있는 통계인가요? 처음으로 검사 중인 사람이 7천여 명이나 감소를 해서 저도 좀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대구 신천지 교인들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 중에 또 유증상자를 검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좀 검사 숫자가 좀 줄어든 게 아닌가. 새로 그러니까 들어오는 검사가 있겠죠. 그게 좀 줄어든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고무적인 소식인 것 같긴 한데요. 네. 지금 이제 5천 명까지 확진자가 5천 명 이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검사 중인 분들이 조금 감소했다면 확진자 수도 이제 슬슬 좀 줄어들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상당히 좀 기대가 섞인 전망인 것 같은데 지금 신천지 교인, 특히 대구에서 환자가 90% 정도, 그러니까 새로운 확진자들은 90% 정도가 대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신천지 교인들 중에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분들이 3,000명, 또 검사를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이 3,000명. 그렇다면 이게 하루하루 밀리면 내일 여기서 유증상자가 한 10% 정도 되니까 내일은 300명 수준, 또 모레도 300명 수준으로 좀 줄지 않을까라는 기대 섞인 전망을 좀 갖고 있습니다. 기대 섞인 전망이 좀 현실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장 관심사가 어쨌든 대구 상황 아닙니까? 대구 상황도 한번 좀 정리해 주실까요? 대구는 지금 확진자가 누적으로 4,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대기 중인, 그러니까 아직 격리 그러니까 생활치료시설에 가거나 입원을 하지 못한 사람이 2,270명에 이르고 있고요. 100여 명의 의사들이 이제 환자를 분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증으로 이제 분류된 사람들은 국군 대구병원이 문을 내일 연다고 하거든요. 원래 100병상인데 음압시설을 갖추고 있고 이걸 공사를 통해서 300병상으로 늘려서 음압병상을 갖춘 300병상이니까 꽤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중증 환자들은 일단 그쪽으로 이송을 할 예정입니다. 또 대구시에서는 고령이면서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유증상자는 예약을 받고 방문을 해서 직접 검사를 시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군 대구병원이 내일 문을 여는군요. 그렇습니다. 교수님께 좀 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검사 중인 분이 줄었다는 걸 조금 낙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이제 그 신천지 신도분 위주로 유증상자 검사를 하다 보니까 양성률도 높고 환자 수가 꽤 최근에 늘은 사실은 있고 또 이제 이 신천지 신도 이외에 대구의 유증상 시민들도 이제 검사를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천지에서 이제 검사가 완료가 되면서 이제 숫자는 좀 줄을 수 있는 기대가 또 있고 일부에서는 이제 지금 대구 시민 유증상자에서 검사 결과가 어떨지 또 대구 경북 이외에 뭐 수도권이나 부산 여타 지역에서 추가적인 환자 추세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하루 이틀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급증세가 언제 꺾일지 이런 것도 조금 더 지켜봐야 판단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마스크 얘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초미의 관심사고 그렇습니다. 어제 또 정부 발표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 그동안 알려진 것과 좀 내용이 달랐어요. 네. 가장 이제 좀 많이들 혼란스러우신 부분은 마스크 재활용 부분입니다. 네.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워낙 지금 마스크가 부족하다 보니까 뭐 근본적인 해결은 이제 정부나 이제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생산해서 보급하는 것이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어쨌든 현 시점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재활용이라도 하겠다라는 게 이제 국민들의 지금 생각이신데 제가 보기에는 원칙적으로 뭐 KF80이나 덴탈 마스크를 사용하시도록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이 사용도 이제 우리가 뭐 공개된 뭐 공원이나 야산이나 뭐 사람도 별로 없고 공기 순환도 좋은 데서는 굳이 마스크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이나 뭐 실내 이 밀폐된 공간에 사람이 많을 때 이때 사용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절약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길거리 이제 대로변에 스쳐 지나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볼 때는 그때는 그냥 두터운 면 마스크 정도로 뭐 대체할 수는 없지만 뭐 리스크가 위험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길거리 대로변에 사람들이 스쳐져 갈 때는 뭐 요즘 날씨도 추우니까 두터운 면 마스크로 온도도 유지하면서
감염도 예방하는 그런 좀 약간 절약하면서 현명하게 적재적소에 뭐 어느 시점에 쓰고 어느 시점에 어떤 마스크를 쓰고 어떤 안 써도 된다. 이걸 좀 유념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좀 복잡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당연히 아껴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곧 시작하는데요.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3일 부터 3월 4일까지 확진자는 516명이 추가가 되어 총 확진자 수는 5,328명입니다. 추가로 격리 해제되신 분은 7분이시고요. 오늘 또 격리 해제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격리 해제되신 분들 통계는 집계해서 내일 그 통계 자료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추가로 사망하신 분이 4분이 더 계셨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65.6%는 집단 발생과 연관이 된 사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타 산발적인 발생 사례 또는 조사 분류 중인 사례가 약 34.4%입니다. 하지만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쪽에 이제 많은 부분이 포함이 되었지만 조사가 지금 지자체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감염 원이나 감염 경로가 확인이 되면 집단 발병 사례별로 통계가 좀 더 보완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 지역은 성동구 소재의 주상복합 건물 관련해서 현재까지 12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감염 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입니다. 부산 지역에서는 온천교회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33명의 확진 환자가 확인되었고 확진 환자가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주로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돼서 발생한 것이 64.5%로 가장 많고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집단시설,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발생을 추가로 확인하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그 신천지 신도 관련돼서 의료기관에서 확인된 그런 집단 발병이 22건 정도 확인이 됐는데 그중에 한 18건 정도는 신천지 신도하고 관련돼서 유행이 시작된 걸로 추정하고 지속적인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에서는 수원시 영통구 소재의 교회에서 확진 환자 6명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2월 16일 신천지 과천교회의 종교행사에 참석했던 확진 환자가 용인시 소재 회사에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당시 확진자가 진행하였던 그 교회 교육에 참석했던 직원 4명이 확진되었고 그 중에 1명이 2월 23일 생명샘 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교회 내 전파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월 23일 예배에 참석한 신도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남 지역에서는 천안시 운동시설을 중심으로 총 7개 운동시설 관련 80명의 확진 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확진 환자가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신천지 대구교회의 교인 관련된 발생이 가장 많고요. 그 밖에 청도 대남병원, 성지 순례단, 칠곡 미랄사랑의 집, 경산 서리 요양원, 김천 소년교도소 등등에서 접촉자 조사와 검사 등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집단 발생과 환자들을 계속 확인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개인위생 수칙 준수 및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개인위생 수칙입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 씻기,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등의 기본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가능한 모든 모임과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특히 닫힌 공간,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나 종교 행사 등의 단체 행사에 방문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각 기관이나 기업 등에서는 온라인 근무, 재택근무들을 적극 실시할 것을 공고드립니다.
집 안에 머물 때에는 충분한 휴식,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생활, 감염병 예방 개인 수칙 준수, 그리고 주기적인 환기를 실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많은 전문가들께서 환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앞에서의 집단 발병 사례에서 밀폐된 공간에서의 장시간 노출이 추가적인 그런 감염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점들을 저희가 많은 사례에서 보았고, 집에 있을 때도 적절한 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당부드립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을 자제하며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3, 4일 정도 경과를 관찰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방문하기 전에 1339 콜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하시고 진료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서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호흡기 질환과 비호흡기 질환을 분리하여 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안심병원을 이용하시는 것도 공고를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50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3분 정도 앞에 있는 분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JTBC 배양진입니다. 오늘 새벽에 전국 33번째 사망자가 67살 여성분이 기저질환이 없다고 대구시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좀 어떻게 방역당국에서는 이 사례를 좀 보고 계시는지, 이분이 예를 들어서 발병일에 비해서 진단이 좀 늦었다거나 이런 것이었는 건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확진 후 사망 사례가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이게 진단 검사가 좀 늦어져서 그렇다고 보시고 계신 것인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면요. 오전에 중대본 브리핑에서 대구 지역에서 신천지 무증상 신도보다 고위험군 일반 시민 검사를 우선하겠다 원칙을 발표를 해주셨었는데, 원래는 발표를 해주셨었는데 오전 브리핑에서는 3월 8일까지는 무증상자 검사를 계속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그 원칙과 좀 배치되는 게 아닌지 여쭙습니다. 네, 사망자 정보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조금 팀장님께서 확인해서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대구 지역에서 특히 고령자이신 70세, 80세 이상인 그런 고령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급속한 악화, 폐렴이나 아니면 호흡곤란 등의 그런 증상이 악화돼서 응급실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긴급한 그런 응급진료를 통해서 진단되고 또 사망되는 그런 사례들이 꽤 많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고령자, 특히 고위험군인 고령자이면서 만성질환이 있으신 그런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면 조기에 좀 더 인지하고 또 신속하게 검사를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치료 시스템까지를 시간의 지체가 없이 이어서 이런 사망을 예방할 건가에 대한 게 저희 방역 대책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망자들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이 지연된 건지 아무래도 저희가 보면 어르신들이 발병을 인지하는 시점이 조금 늦은 면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침이나 이런 증상들이 굉장히 비특이적이니까 의심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런 상황에서 한 며칠 지내시다 보면 갑자기 폐렴이 악화돼서 사망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특히 집단 생활을 하시거나 집단으로 계시는 요양병원, 요양원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의심되는 그런 환자분들을 조기에 인지하고 또 진단검사를 좀 더 신속하게 검사를 하는 그런 고위험 집단의 환자 발견 검사를 좀 더 강화하는 쪽의 그런 대책들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별검사의 우선순위를 좀 바꾼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고위험군들이 좀 더 조기에 인지되게끔 인지 시점에 조금 저희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자체하고 같이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진단 지연이라는 거는
일단 발병한 후 의심해서 검사를 받으러 오셔야 되는 그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는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인데, 그거는 하루 이틀 정도면 검사는 나오긴 합니다. 근데 병원에까지 오시기 또 의심하는 그 단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에 대해서는 그 여태까지 대구시에서 한 2만 3천 건 정도 검사를 진행하셨는데, 교인을 대상으로 한 게 한 40%가 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진행을 하셨고요. 이 부분을 좀 더 그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인보다는 고위험군 시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우선 진행한다라는 그 원칙 하에 선별검사 팀이라거나 이런 자원들을 좀 재배치하는 걸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교인분들이 한 3,000명 정도 어제 기준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검사는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하되, 저희가 그 자가격리 기간을 지금 늘려놨기 때문에 한 3주 되는 시점에서는 그때까지도 무증상인 분들은 검사에 대한 것들은 저희도 자가격리자들도 2주 지나면 격리를 해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칙들을 적용해서 마지막 그 검사 결과를 좀 보고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네. 예. 역학조사 1팀장이 사망하신. 네, 지금까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브리핑 들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우주 교수 또 이충원 전문기자와 함께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 기자 일단 브리핑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국내 확진자의 어떤 분포 같은 것들을 좀 분석을 했습니다. 전체 확진자 중에 65.6%는 집단 발생과 연관이 있고 주로 신천지 교회와 연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나머지는 이제 산발적 또 지금 조사 중인 그런 사례도 있고요. 서울에서 이제 성동구의 주상복합에서 12명의 확진자가 나왔죠. 뭐 주민 2명하고 가족 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나왔는데 지금 역학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수원시 영통구의 또 한 교회에서 6명이 집단 발생을 했는데, 이거는 신천지 과천교회에 있는 확진자가 어디 가서 접촉자가 있었고요. 그래서 2차 감염이 일어났죠. 그 접촉자에 의한 3차 감염으로 다시 신천지에 보고 의한 있다. 3차 감염이다. 3차 감염. 이렇게. 예. 그래서 6명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더 정확한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게 말씀 주셨지만 지금 성동구 주상복합 건물도 있고요. 수원 영통구의 교회도 있고 또 충남 천안의 운동시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뭐 주거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운동시설은 뭐 굉장히 밀접한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예. 아직 그 성동구 주상복합은 뭐 감염원이 어딘지는 아직 나오지는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라는 거듭된 권고가 사실 이런 다중 이용 시설이 상당히 감염 위험이 높다 이런 얘기겠죠. 예, 이번 주는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모든 게 일상이 지금 멈춰 있는 상태긴 하지만 확산세를 이번 주가 또 고비일 것 같으니까 일단 좀 불편해도 거리 두기를 좀 실천하셨으면 합니다.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브리핑 중에 대구 고령자 이제 급격히 악화되거나 사망하시는 분들 사례가 계속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확인된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기저질환을 갖고 계시거나 60대 이상 고령자분들이 특히 네. 좀 위험하다는 말씀도 계속 해주셨는데 저는 뭐 계속 지적을 했었죠. 예, 이게 고위험군의 좀 발병을 최대한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현실은 이 고령자, 만성병 환자들은 나이도 드시고 걸려도 증상이 비특이적이고 심한데도 열이 안 나고 그냥 피곤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감지해서 먼저 전화 연락하든지 가서 검사를 받기도 어렵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행동이 늦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보다 스마트폰이나 이 정보 이용도 늦고, 그러니까 입원이나 진단 검사나 이게 비특이적이어서 눈치채는 것도 늦고, 빨리 가서 검사하고 빨리 이제 병원에 입원하는 이런 것도 어르신들은 좀 늦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드라이브스루 검사도 젊은 사람들이야 뭐 혼자서 운전해서 검사하지만 이 고령자 만성병 환자들은 거기서 또 열애죠. 그런 측면에서 정부 보건당국이 능동적으로 직접 방문해가지고 직접 확인하고 의심해서 검사도 하고 이상하면 모시고 와서 입원하는 좀 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되면 아마 계속 사망자가 고령자 만성병 환자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대구 지역에 또 고령자라고 일일이 다 가서 검사를 하기 좀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센터 이런 데가 다 동네마다 있는데 다 휴관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복지원들이 지금 쉬고 있을 것 같은데 거기 다니시던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야 예, 하는 해서 방법도. 전화로 좀 안부 전화하고 예. 그래서 제가 능동적으로 좀 찾아가서 진단도 하고 뭐 입원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런 고위험군의 좀 추가 발병이나 심지어 이제 심하면 사망까지 자꾸 사례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좀 걱정을 계속 하고 계신데요. 네. 일반 시민 진단 검사를 늘린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네. 동의하시나요? 예, 뭐 일반 시민 중에도 의심한 분들은 할 수 있게 해야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자꾸 제한된 진단 자원, 의료 자원, 병상 지금 이 소나기가 오는데 아무래도 취약하신 분 우선순위를 좀 고위험군 만성병을 우선적으로 진단도 하고 또 증상 있는 분도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의심이 되면 해야 되지만 지금 같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는 젊은 사람은 또 약하게 지나가기도 하고 양성률도 낮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도 하고 이 국민 전체가 사실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좀 더 취약한 어르신이나 만성병 환자 또 어린이 임신부에 우선순위를 좀 두자. 그런 사회적으로 좀 서로 고통 분담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두 분께 한 번씩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기자 아까 브리핑 중에 일단 주기적인 환기를 막판에 좀 강조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든 종류의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고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사실 매일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네. 일단 지금 장기화되면서 좀 많이들 생활도 이렇게 멈춰 있는 경우가 많고 굉장히 많이 좀 이 감염병의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 확진자가 아니시더라도 이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방역의 좀 영역을 마음 방역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이게 좀 일반 시민들도 많이 지쳐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마음 방역이라는 말이 사실 좀 생소하기도 한데 확진자뿐만이 아니고요. 또 병에 대한 공포도 분명히 있고 또 거리두기 사람을 만나고 또 사회적 동물 아닙니까? 인정도 받고 같이 기쁨을 나눠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차단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대구 지역은 뭐 공포감보다는 이제는 체념, 뭐 두려움, 대구가 심하겠죠. 고립감 예, 예. 이런 것도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생활지원센터도 정신과 전문의나 또는 심리상담가가 들어가서 어떤 마음 방역을 좀 해주고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지거나 자포자기로 빠지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거죠. 또 하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메르스 때 상당히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확진자 중에 또 격리를 받은 분들 중에 그게 남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다. 정신 건강도 좀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환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까 나왔는데. 환기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바이러스는 가라앉습니다만 환기를 좀 시키면 뭐 그 농도가 굉장히 줄어들겠죠. 혹시 있는 바이러스라도. 그렇기 때문에 환기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아까 좀 질문 드렸고 계속 같은 질문입니다. 이게 세 자릿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렇게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이제 뭐 500~600명 이상을 좀 매일 나오는데 이게 200~300명 같은 세 자릿수라도 뚝 잘라서 200~300명이 나온다 그러면 조금이나 우리가 줄면 좋겠죠. 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천지 교도는 거의 다 이제 검사가 끝나가는 상황이고 일반 시민 유증상자 중에서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이제 그런 추세로 감소 추세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빨리 좀 종식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전국 중계차 연결해서 지역별 확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일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대구 경북부터 가봅니다. 누적 확진자 수가 대구에서만 4,000명이 넘은 상황인데 대구시청 연결합니다. 정혜미 기자,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대구 경북에서는 오늘 0시 기준 49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405명, 경북 89명으로 지금까지 대구 경북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4,708명입니다. 대구 경북 추가 확진자 수가 연일 500명 가까이 나오면서 대구에서만 누적 확진자 수가 4,000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에서 4명이 사망한 데 이어 오늘 새벽에도 60대 여성 환자가 숨졌습니다.
대구시는 이 환자의 경우 특별한 기저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기저질환이 없는 감염자도 드문 경우지만 숨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대구 경북 지역 사망자는 모두 31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하는 환자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2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해 지금까지 모두 11명이 퇴원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산에서 59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288명으로 경북 전체 확진자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대구와 동일 생활권으로 대학이 많아 청년층 확진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집단 거주시설에서의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북 봉화 푸른 요양원에서 입소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칠곡 미랄 사랑의 집에서도 입소자 1명이 추가로 확진돼 감염자가 24명으로 늘었습니다. 정 기자, 생활치료센터 입소 현황도 궁금한데요. 아직 입원 대기 중인 확진자가 2,000명 이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에서는 현재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대기 중인 확진 환자가 2,200여 명이 넘습니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대구 중앙교육연수원과 농협경주연수원 등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하고 환자들을 입소시켰습니다. 대구시는 또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국군 대구병원과 경기도 병원 등으로 입원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는 대구은행 연수원에도 환자 이송을 시작해 주말까지 입원 대기 환자들을 모두 입소시킬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도 안동 국학진흥원 인문정신수련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해 오늘부터 경증 환자들을 입소시키고 있습니다. 병실 규모는 63실입니다. 또 100실 규모의 문경 서울대병원 인재원에는 내일부터 경증 환자들이 입소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이와 함께 도내 21개 시군의 30개소, 700여 실의 생활치료센터로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검체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신천지 신도 1,900여 명 가운데 지금까지 72.5%가 진단검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55.4%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에서도 신천지 신도 6,500여 명 가운데 3,500여 명이 검체 검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7% 정도인 26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북에서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신천지 신도는 37명으로 경북도는 경찰과 협조해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경남 지역은 최근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했는데 오늘 7명이 늘었습니다. 국내 최대 클래식 음악 축제인 통영국제음악제가 처음으로 취소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경남 연결합니다. 황진학 기자, 확진자 증가세하고 또 경상남도 마스크 대책 나왔죠? 함께 전해주시죠. 네, 잠시 주춤하던 경남의 확진자 증가세는 오늘 다소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어제까지 사흘 연속 추가 확진자가 하루 2명에 머물렀지만 오늘은 거창과 창녕, 밀양 등 대구, 경북 인접 지역에서 확진자 7명이 더 늘었습니다. 이들은 기존 확진자의 가족이거나 확진자 접촉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경남 지역 누적 확진자는 모두 70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경남에선 세 번째 완치자도 나왔습니다. 경상남도 보건당국은 경남 13번 확진자인 고성군 43년생 여성이 오늘 퇴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스크 부족 문제와 관련해 경상남도가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공적 마스크를 최대한 많은 도민에게 보급하기 위해 1인당 구매량을 5장에서 3장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체국 마스크 판매 시각과 농협 하나로마트의 번호표 배부 시각을 오전 11시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약국 판매 시각은 종전대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경남의 추가 병상 확보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의령군의 경남 소방교육훈련장에 경증 확진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생활치료센터를 최소 3곳 이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140여 개 병상이 마련된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은 국가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내일부터 경증 확진자 치료를 시작합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경남에선 국내 최대 클래식 음악 축제인 통영국제음악제가 18년 만에 처음으로 취소됐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진주에서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수도권 확진자도 200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100명을 넘었습니다. 서울시청 연결합니다. 이철호 기자, 우선 수도권 확진 상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서울시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1명 증가한 99명입니다. 어제 저녁 은평구 가련동에 사는 48살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1명이 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립서북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공식 집계 발표로는 어제보다 7명 증가한 101명이었는데 오늘 오전 확진자가 1명 더 발생해 102명으로 늘었습니다. 수원의 한 교회에 다니는 42살 여성인데요.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만 7번째 확진자입니다. 수원시는 이 교회 신도들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은 어제보다 2명 늘어 9명입니다. 부평구에 사는 40대 중국인 여성과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남성의 9살 아들이 감염됐습니다. 네, 이 기자, 어제부터 승차 진료소 운영이 시작됐죠? 오늘은 어디로 가면 되나요? 네, 은평병원과 서울소방학교, 잠실주 경기장 주차장에서 승차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부터 운영이 시작됐고요. 내일부터는 강서구에 있는 이대 서울병원에서도 승차 진료소가 운영됩니다. 경기도도 수원 월드컵 경기장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 등 2곳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승차 진료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매일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방역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동차가 운행을 마치고 회차할 때마다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도 하루 5차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서울 명동역에서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홍보하고 일제 방역을 실시합니다. 서울시는 또 물리적 방역뿐 아니라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부산에서는 이미 확진자 3명이 나왔던 학원에서 추가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온천교회 신도인 학원 강사로부터 확진이 시작됐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고흥조 기자, 추가 확진자는 학원에 다니던 학생이죠? 네, 그렇습니다. 부산의 한 어학원에서 원장과 1대1로 수업을 한 학원생 1명이 오늘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에서 이 학원 관련 확진자만 4명으로 늘었습니다. 온천교회 신도인 이 학원의 30대 강사가 지난달 24일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어 강사와 접촉한 이 학원 원장도 확진자에 포함됐습니다. 부산시는 학원장과 수업을 한 학생을 12명으로 파악하고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학원생 가운데 지난달 29일 여고생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오늘 남학생도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부산시가 파악하고 있는 확진자 중에 온천교회 신도는 31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 전체 확진자 중에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온천교회 신도 확진자와 접촉한 뒤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온천교회 집단 감염 경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온천교회 신도 확진자들의 증상 발현일을 기준으로 수련회 참석 여부와 세부 동선 그리고 접촉자 현황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급파된 역학조사관과 통계 전문가 등으로 전단팀도 꾸렸습니다. 또 신천지와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신도 명단을 대조하는 작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신천지 신도 1명도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금 전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24살인 이 남성은 지난달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의 신천지 신도의 경우 부산시가 입수한 명단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모두 355명이 유증상자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중에서 현재까지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아직 검사 중인 신천지 신도가 있는 데다 100명이 넘는 신도는 소재 파악이 안 돼서 증상 유무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천지 신도 관련 추가 확진자나 2차 감염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청에서 KBS 뉴스 공조입니다. 이번엔 대전 충남입니다. 대전에 있는 국군 의무학교에서 부사관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전에 군 격리 수칙을 어겼다는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상현 기자, 이 격리 수칙을 어떻게 위반했다는 거죠? 네, 이 군 격리 기간에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국군 의무학교에서 근무하는 이 50대 부사관은 딸을 만나기 위해 지난달 중순 대구에 다녀온 뒤 군 지침에 따라 자가 격리됐는데요. 이 격리 기간인 지난달 26일 이 군 지침을 어기고 부대 바깥의 의원을 찾아 진료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자가 격리 중이라는 사실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전시 당국은 부사관이 진료를 받은 병원을 방역 후 임시 폐쇄했고 이 국군 의무학교에 대해서도 방역과 임시 폐쇄 등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에서는 확진자 중 첫 번째 퇴원 예정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충남대학교 병원은 확진자였던 23살 여성 A씨가 입원 12일 만에 완치돼 오늘 저녁 퇴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백 기자, 충남 확진자 현황도 정리해 주세요. 네, 이 천안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1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천안에서는 최근 열흘 가까이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천안 확진자의 상당수는 이 줌바 댄스 교실 수강생이거나 이 가족 등 관계자인데요. 이 줌바 댄스 학원에서는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며 수강생 등 40여 명이 감염됐는데 이 어제도 수강생 확진자의 2살 된 자녀가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가족 감염까지 잇따르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천안서 나온 확진자가 충남 전체 누적 확진자의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충청남도와 천안시는 천안의료원을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임시 개조하고 도내 전체에 모두 439병상을 확보해 확진자가 더 늘 경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별 누적 확진자 수는 대전 16명, 세종 1명, 충남이 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에서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울산에는 대규모 공장이 밀집해 있죠. 이 가운데 현대건설기계 직원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아서 공장이 폐쇄되고 직원 1000여 명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 연결합니다. 이현진 기자, 아무래도 제조업체 생산에 좀 차질이 불가피하겠네요. 네, 2명이 추가가 돼서 울산은 오늘 오전까지 울산시 집계로 확진자가 23명으로 늘었습니다. 울산의 21번째 확진자의 남편과 딸인데 58살 남편은 현대건설기계에 다니는 직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대건설기계는 울산 공장을 폐쇄한 뒤에 긴급 방역에 나섰고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필수 인력을 제외한 1000여 명의 직원에게 오늘 하루 재택근무를 통보했습니다. 또 이 남성이 일한 이 공장은 내일까지 공장 가동을 멈추고 이 남성과 밀접 접촉한 직원 20여 명을 파악해서 자가격리 조치를 추가하고 코로나 검사도 받도록 했습니다. 현대건설기계는 현대중공업의 자회사인데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이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업장이 붙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대중공업에도 불똥이 튀면서 현대중공업 역시 방역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일부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울산에는 SK에너지나 SOL 같은 정유, 석유화학업체들도 많은데 이들 사업장은 직원들 사이에 감염을 막기 위해서 구내 식당에서도 마주 앉지 않게끔 식탁을 배치하거나 칸막이를 치는 등 작은 감염의 고리도 끊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지역경제 타격이 현실화되면서 울산시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기업체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첫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1,500억 원 규모인데 울산시는 시의회 의결 전이라도 예산을 신속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강원도에서도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신천지 신도나 신도의 가족이 확진됐는데 신천지와 무관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휴연 기자, 이렇게 되면 원주에서도 지역사회 전파가 일부 시작됐다고 봐야 되나요? 네, 이번에 강원도 원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3명은 모두 신천지 신도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사례입니다. 확진 환자들은 원주시 행구동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노부부인 71살 남성과 65살 여성, 그리고 또 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인 67살 남성입니다. 이로써 원주에서 발생한 환자는 모두 13명이 됐습니다. 이 3명 외에 이전에 확진 판정을 받은 다른 환자들은 모두 신천지 신도거나 신도의 가족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신천지 신도 환자들은 대부분 같은 교회에 다니거나 같은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 방역 당국의 조사도 신천지에 집중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생한 신규 환자 3명은 신천지 신도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고 지금까지 파악된 감염 경로는 지역사회 전파가 유력한 상태입니다.
신규 환자인 71살 남성의 경우 신천지 신도인 코로나 환자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이 아파트의 체력 단련실도 함께 이용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또 이 남성의 부인은 남편에게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도 아파트 동대표 회의 등에서 신천지 신도인 코로나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이번에 신규 환자 3명이 발생하면서 강원도 내 코로나 환자는 모두 23명으로 늘었습니다. 시군별로는 원주 13명, 강릉 5명, 춘천과 속초 각각 2명, 삼척 1명입니다. 이들은 현재 강원도 내 6개 병의원에 분산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상태는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청에서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코로나19 관련 해외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에서도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정부 차원의 올림픽 연기 언급도 처음 나왔습니다. 도쿄 이민영 특파원입니다.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야마구치현의 40대 남성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에 도달한 건 중국과 한국, 이란, 이탈리아에 이어 5번째입니다. 1,000명 가운데 국내 감염자가 280명, 크루즈선 탑승자가 706명, 우한에서 전세기로 온 귀국자가 14명입니다. 지역별로는 홋카이도가 79명으로 가장 많고 아이치현과 도쿄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 47개 광역자치단체 중 27곳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계속 확산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12명이 숨졌고 58명은 인공호흡기 등의 집중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내 확진자가 1,000명에 이르자 코로나19가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확산세가 이어지자 일본 정부 차원의 올림픽 연기 언급도 처음 나왔습니다. 解釈によっては延期ということは2020年中であればということに取れる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그러면서 최종 판단은 올림픽 2달 전인 5월 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 IOC는 도쿄를 비롯해 세계보건기구 WHO 등과 함께 특별팀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황이 악화되는 지역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면서 이탈리아와 한국에 이어 일본을 언급했습니다. 도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잘 알아서 결정할 것이라 했는데 상황이 악화되면 여행 관련 조치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올림픽으로도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상태.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일본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물론 국제사회에선 일본을 신뢰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악화되는 나라들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면서 최근 여행 경보가 격상된 한국과 이탈리아는 물론 일본도 언급한 겁니다. We're watching Italy very closely, South Korea very closely, even Japan very closely, and we'll make the right determination at the right time. 도쿄올림픽에 대해선 일본이 잘 알아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여행 제한 조치가 더 격상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They have this magnificent facility, and I don't know what they're going to do, but they'll make the right decision. I know that. But yes, if it was necessary, I would do it. Yes. 미국에선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던 워싱턴주에서 추가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첫 사망자가 발생했던 같은 요양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다른 의료시설에 있던 환자와 자택에 격리 중이던 또 다른 확진자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사망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내 사망자들은 모두 워싱턴주에서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까지 미 워싱턴주 보건당국이 밝힌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모두 9명입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사망 후 확인 결과 코로나19 감염으로 판명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동남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도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마스크를 잘 쓰지 않는 유럽도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마스크 재고가 떨어지고 가격이 급등하면서 각국이 비상 물량 확보에 착수했고 세계보건기구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파리 양민호 특파원입니다.
파리 관광명소 샹젤리제, 거리에선 마스크 쓴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하지만 누적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서면서 프랑스에서도 마스크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J'ai du mal à en trouver. Vous avez fait combien de pharmacies? J'en ai fait 4 et il n'y en a pas. 이미 지난주 프랑스 정부는 마스크 1,500만 장을 풀면서 의료 종사자와 간병인, 보건위생 취약자들에게 우선 제공하라고 지침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나 품절 사태에 가격도 두세 배 급등하자 프랑스 정부는 규제에 나서는 한편 마스크 대신 손 씻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2,500명을 넘어선 이탈리아에선 마스크 관련 범죄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가짜 마스크 판매가 적발되고 인터넷엔 5,000유로, 우리 돈 600만 원이 넘는 사기 광고까지 판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수요 폭증으로 의료진을 위한 보호 장비가 부족하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수술용 마스크 가격이 6배, N95 의료용 마스크도 3배 이상 올랐고 사재기와 오용 탓에 글로벌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Shortages are leaving doctors, nurses, and other frontline health workers dangerously ill-equipped to care for COVID-19 patients.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세로 도쿄올림픽 연기나 취소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WHO는 아직 결정을 내리기엔 이르다며 일본의 대응 조치를 신뢰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도 WHO의 권고를 따르면서 도쿄올림픽 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네, 마스크 사용 관련해서 아직 혼란스러운 분들 많이 계시죠?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일단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마스크 재활용해도 됩니까? 의료계에서는 재활용은 불가피할 때니까 재활용을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루 생산량이 1,000만 개에서 1,100만 개. 그러면 전 국민이 5천만 명인데 부족하죠. 부족하죠. 예.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봤는데 대형마트 지점에도 줄을 이미 서 있었고요. 약국에도 줄을 긴 줄이 서울에서도 줄을 서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모자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임시 처방으로 이렇게 혹시 재활용을 할 거면 이렇게라도 써라라고 좀 권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뉴스에서도 이제 전문가들께서 방역 마스크를 계속 권장해 왔습니다. 근데 어제 정부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면 마스크 사용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마스크 수급 때문에 정부가 좀 말을 바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애초에 정부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를 했죠. 그런데 사실 의료 또는 보건학생으로 봤을 때 통기가 잘 되는 또는 야외에서 사람 많지 않은 곳에서는 굳이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운동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하는데 공원을 걷거나 그럴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운동할 때 마스크 착용 안 하십니까? 건강한 사람은 특히 그 마스크를 착용하실 필요는 없겠죠. 운동을 할 때 산책을 하거나 누가 다가와서 기침을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예. 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밀폐된 공간을 혹시 가게 될 때 그럴 때는 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할 거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스크 생산량이 1,000만 개라면 좀 취약계층이나 또는 지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병원에 갈 때나 아니면 불가피하게 공공장소에 가게 될 때는 꼭 착용을 할 수 있도록 좀 마스크도 나눔의 어떤 그런 미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나 체육관이나 이런 다중이용 시설에 갈 때는 또 지하철도 그렇고요. 마스크를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중이용 시설 또는 이렇게 대중교통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보다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때 더 중요한 건 손입니다. 손잡이를 잡거나 할 때는 반드시 그 손잡이를 잡고 난 뒤에는 반드시 손 소독제나 아니면 손을 씻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접촉 이후에 이제 손 씻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같은 말씀이지만 이제 야외 활동하실 때 굳이 건강한 분들은 마스크를 쓸 필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m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통 1.5m의 비말이 전달되거든요. 그러니까 비말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면서 기침을 했을 때만 나오면서 가라앉습니다. 둥둥 떠다니는 거 아니고요. 공기 전파는 없고 밖에서는 에어로졸 전파 없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자 말씀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에서는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자는 의미로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촬영하신 영상을 소개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일상의 풍경부터 나눔의 손길들까지 대한민국 곳곳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칠성야시장 봉사팀 칠성야시장에서 만난 좋은 사람들입니다. 칠성야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임시 휴업을 하고 현재는 각지 가정에서 쉬고 있습니다. 힘들고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을 위해 한 끼나마 든든하게 드실 수 있게 도시락 혹은 간식을 상황에 따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디 코로나19가 빠르게 종식되어 국민 모두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잘 지키면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로나19로 개강이 미뤄진 대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온라인 강의로 대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집에만 있다가 오랜만에 카페에 나와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이 참 소중해지는 요즘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예방수칙 잘 지키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일상을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겨냅시다. 화이팅!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드시죠? 제가 갈게요. 마스크도 잘 착용하시고 손도 깨끗이 씻고 몸도 잘 관리하세요. 모두 안녕! 네, 앞으로도 저희 통합 뉴스룸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영상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앱이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거나 SNS로 참여해주시면 통합 뉴스룸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엔 약하게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밤까지 중부와 호남 지역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강원 산간 지역엔 1에서 5, 영서와 경기, 충북과 전북, 서해안 지역에도 1cm 안팎의 눈이 예상돼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람이 점점 강해지면서 현재 서해안과 남해안, 강원 산간 지역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의 체감온도는 0도 안팎을 맴돌고 있는데요. 오후에도 서울은 5도에 머물겠고 내일과 모레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등 봄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5도, 광주가 8도, 부산이 13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잠시 뒤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이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